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제히 열리는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들은 임원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총회 준비로 분주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일선교회를 다니며 종교인 과세 실무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대체로 소득세 납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BS가 통일교로 잘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교주 사망 5주기를 맞아 일본 현지에서 통일교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통일교로 잘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교주 사망 5주기를 맞아 수천 쌍의 합동 결혼식이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CBS가 개신교단 이단의 원조격인 통일교의 실체를 파헤치는 심층 보도를 마련해서 이번 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송주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일본 통일교 취재하고 왔죠? 예, 예. 어떤 이유로 일본에 갔던 거죠? 네, 통일교는 한국을 아담 국가, 일본을 하와 국가라고 하는데요.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와 국가인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일본의 상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통일교 쇼토 본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1층 입구에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간판과 함께 통일교 합동결혼식 홍보 영상물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는 문선명 씨를 신격화하는 서적과 영상물을 판매하는 서점이 있었고요. 같은 건물 지하 1층에는 통일교 포교를 위한 비디오 시설을 갖춘 강의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 내 통일교 피해자들을 도와온 야마구치 변호사는 통일교의 자민당 내 정치 세력화를 도운 핵심 인물로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과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가와 료이치 전 중의원을 지목했습니다. 今の安倍首相のおじいさんにあたる岸信介にこれは笹川良一さんの紹介でね文鮮明はあってそれで協力関係ができたんですね。 일본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자민당 정권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993년 발행된 문선명 오록 제191권에서는요. 문선명이 자민당 의원들과 순공연합의 유착관계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가 자민당 정권과 깊숙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국내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는 통일교의 헌금 강요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고요.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지적은 1980년대 중후 후반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간간히 통일교가 일본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도쿄의 모처에 모였습니다. 20여 년 전 손금을 봐준다는 제안에 속아 통일교에 입교했던 A씨. A씨는 남편 몰래 수천만 엔,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을 통일교에 바쳤습니다. 日本のために私たちの服になるからと言われて日本のためにやりなさいと言われてたくさんの人がカードでお金を借りてそれで自分もしたんですけど周りの人もみんなやって利子が大変で自己破産したり家を売ったりして本当に大変でした. 지난 30년 동안 일본 통일교 헌금 피해 규모를 조사해온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규모는 3만 4천여 건, 1,182억 엔, 우리 돈으로 1조 2,350억 원에 달합니다. 상당하군요. 천문학적인 액수죠. できるだけ大きなサイズの大きい背広を用意して中にお金を巻きつけて
何回も運ぶということをやった元信者が私のところ報告来まして。 일본 사회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통일교의 불법 헌금 모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외화 밀반출에 대한 공식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합동 결혼식 외에는 좀 조용하죠. 이게 바로 통일교의 폐쇄성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인데요. 아하. 다음 주에 계속해서 통일교의 실체를 폭로하는 르포 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송주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맞이 공연 두 편을 소개합니다.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2017 컴패션 밴드 콘서트 조화요를 개최합니다. 컴패션 밴드는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인 배우 차인표를 비롯해 컴패션을 후원하는 연예인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인 가수 션과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황보 등이 출연해 춤과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패션 후원자 차인표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컴패션 밴드를 만나보세요. 컴패션 밴드는 지난 2006년 결성돼 지난 10년 동안 440회 이상의 무료 공연을 선보이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3만 명 이상의 어린이 후원 결연을 이끌어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제20회 양화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실내악으로 꾸미는 유럽의 낭만 음악의 밤이란 주제로 펼쳐지며 바흐의 아베 마리아와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라단조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주에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 교수인 이미경 바이올리니스트와 드레스덴 국립음대 교수 로난 오호라 피아니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 교수 볼프강 엠마뉴엘 슈미트 첼리스트 등 세계 유수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나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과 대중음악가들을 초청해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연과학 차원에서 입증해보려 노력하던 창조과학자들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의 창조과학계 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사이비 과학자에게 장관이라는 중요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개인의 신앙만을 이유로 일방적 단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의 주장처럼 창조과학자들이 안식교나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과학이 지금의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당연히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의 문제는 창조과학의 문제일 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창조신앙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된다면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창조과학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인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의 경우 과거 중요한 공직을 거쳤지만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확신이 강해 보이는 기독교인의 경우 우려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종교인 과세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서 교회 내적인 논리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비기독교인의 정서에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겉만 보면 작은 지방도시에 자리한 시골 학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교육계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같은 내용입니다. 거창고 졸업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이 생산한 먹거리는 믿을만하다. 이 학교 출신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성김과 헌신, 겸손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 철학 덕분에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믿고 공직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한국 사회를 꿈꿔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생국가 남수단의 유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경기를 치르고 지난 5일 출국했습니다. 내전의 상처로 가득한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미래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 축구팀을 만들고 세상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애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임흥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축구단원들은 먼저 출국을 한 거죠? 예, 지난 9월 5일 날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아하. 꿈을 꾸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네. 다시 현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서는 가슴이 무진장 아팠습니다. 그러셨겠네요. 네네. 근데 출국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 제가 그 청와대에다가 지인을 통해서 정말 전쟁 중에 있는 그 소년병의 삶을 사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꿈을 한번 주고 희망을 줬으면 어떨까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이게 허락이 떨어져서 정말 급하게 그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인데 그 청와대에서 그 방문에 그 허락이 떨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을 뵀습니다. 아,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날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청와대 이제 비서실 관계자들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한 곡하고 그다음에 We Shall Overcome이라는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 노래 두 곡을 불렀을 때 대통령께서 그 We Shall Overcome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60년 전에 6.25 전쟁으로 해서 그런 후유증이 있었는데 우리 남수단 어린이들도 이런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남수단이 참 힘든 국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남수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원래 이제 수단으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죠. 근데 이제 지난 7년 전, 2011년 전에 그 모슬렘과 기독교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 년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의해서 독립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단은 그냥 수단으로 있고 남수단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로 탄생이 됐는데 실은 성경적으로나 아프리카에서 남수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은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느낀 건 아프리카 중에 아프리카라고 보고 내륙 중에 가장 내륙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국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가장 열악한 국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힘도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굉장히 급하게 유소년 축구팀을 꾸려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원래 남수단에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수단에 이제 올림픽위원회를 창립해서 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 유소년들, 청소년 축구를 키우지 않고는 그 남수단 축구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마침 한국에서 열린 중등연맹 세계축구대회에 제가 그 김경수 회장님한테 레터를 보내서 간곡히 부탁했더니 남수단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번에 이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훈련도 짧았고 2달 남짓 연습하고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죠. 2달만 연습하고 왔는데도요. 여기서 5경기를 치르면서 한 번 우승을 또 했어요. 한번 승리했죠. 이야,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 소년들의 그 작은 승리가 그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계속 수동적으로 전쟁에서 네. 당하기만 하다가 이번에 중국을 어쨌든 이겼다는 소식에 네. 그 어린 애들부터 정부 기관에서 I can, 우리도 할 수 있다. 아하. 그런 이번에 좋은 네.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축구팀 감독이신데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만큼 이 축구를 통한 또 선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당부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원래 축구 감독을 국내에서 27년 하다가 그 국내 감독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서 축구 감독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프리카에서 축구 선교만큼 그 어린이들과 접근하기 좋고 아, 또 그 정부기관이라는 단체와 그 하나의 그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그렇겠군요. 예. 스포츠라는 것이 또 스킨십을 통해서 또 땀을 같이 흘려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니까 그때 예수 사랑이라는 한마디, 지저스 러브 유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예배를 운동장에서 간단히 드리고 그렇군요. 기도함으로써 네. 제가 선교를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예, 예. 제가 축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좀 많은 효율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축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전하는 이 선교에 좀 한국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이문세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